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수술했어요. 쇼핑호스트 연봉, 눈 밑 애교살 필러 맞으신 건가요? 또 입꼬리 수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꽃대라 인생템. 제 예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때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거의 200여 개에 가까운 질문들을 쭉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피부 관리법과 시술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저의 이전 직업이었죠, 쇼핑호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모든 걸 한 편에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저의 관리법과 시술에 대한 질문을 모아서 20문 20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쇼핑호스트에 대한 Q&A는 다음 편에 따로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일단 20문 20답 Q&A에 앞서서 저의 간단한 정보들을 후루룩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서로 상자의 하늘 민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서로 같이 하늘을 바라보자 이런 뜻인가? 이건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988년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부모님과 인천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 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복수전공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싱글즈라는 패션 매거진 회사 마케팅팀으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맨즈 그루밍이라는 제 책을 냈어요. 책을 내고 나서 GS 홈쇼핑에 쇼핑호스트로 입사를 해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12월 달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저에 대한 짧은 인적사항 및 기타 소개는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뽑은 질문들 20문 20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노기범님, 왜 아우라엠인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잡지 인터뷰할 때나 여러 미팅을 다녀도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아우라엠의 M자가 제 본명 이상민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M은 남자, 맨의 M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아우라를 위한 여러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뜻합니다. 아티스트님, 그라니따님, 추자 밀크박스님, 미성의 매력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왜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남자치고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여드름을 엄청 심하게 달고 살았었어요. 제 예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번도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없는 사진인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제가 물론 피부가 좋았다면 스킨케어, 메이크업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크리니크나 클라란스, 랩시리즈 이런 백화점 브랜드들은 다 써봤던 것 같고,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당시에 드럭스토어가 없었어요. 올리브영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아벤느, 비쉬, 유리아주 이런 약국 화장품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전 일이네요. 제띵님, 오류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수술했어요. 뼈를 깎은 건 아니고 눈이랑 코를 했습니다. 물론 코는 부작용이 생겨서 실리콘을 다시 뺐다고 말씀드렸죠. 코 부작용과 여러 재료에 대한 영상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파랑님, 한정우님, 정기적으로 하는 피부과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피부과 관리 중에 꾸준히 하는 거는 턱 보톡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안티에이징 리프팅 시술을 좀 꾸준히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분기마다 한 번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더블로 슈링크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받고 있어요. 서기님, 피부가 하얘신 것 같은데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미백 주사 물어보시는데 미백 주사 효과 없습니다. 물론 맑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피부가 확 하얘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피부톤이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정말 관리 열심히 하고 선케어 꾸준히 하고 비타민C 많이 먹고 미백 화장품 열심히 발라도 요 정도까지 좋아지지 이렇게 하얘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 피부 DNA가 갖고 있는 한계치가 딱 스펙트럼 이 정도거든요. 내가 아무리 미백 화장품 비싼 거 수천 통을 써도 백인처럼 하얘질 수는 없어요.
피부톤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자 피부치고 그냥 평균 톤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남자치고 약간 밝아진 정도지 막 여자 13호, 18호, 21호 피부톤만큼 확 하얘지진 않아요. 저는 지금 한 23호에서 25호 피부톤 사이입니다. 조명이나 여러 다른 것들에 의해서 약간 밝아 보일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막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홍대렐라님, 트러블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약을 먹습니다. 저는 약간 현대의학 신봉자이기 때문에 저는 로아큐탄이라는 피지 줄이는 약을 먹어요. 간혹 트러블이 몇 개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트러블 케어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할게요. 김우용님, 수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면도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말씀드렸죠. 저는 현대의학 신봉자입니다. 레이저 제모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한 15번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면도를 안 한 지 몇 년 됐죠? 몇 가닥씩 조금씩 다시 자라긴 하는데 그런 거는 약간 그냥 뽑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면도하기 귀찮은 분들이나 아니면 면도 후에 트러블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레이저 제모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대신 레이저 제모 할 때는 기계를 꼭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돼요. 가격마다 기계가 다 다른데 기계마다 효과가 다르거든요. 이 레이저 제모 역시 제가 다음번에 또 시술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홍오택님, 목주름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가 30대지만 목주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목주름에 약간 목숨을 거는, 목숨까지는 아닌데 목주름을 나름 꽤 열심히 케어를 합니다. 일단 기초 제품 바를 때 얼굴 바르고 남는 거 목에 꼭 발라주고요. 그리고 마스크팩 할 때 마스크팩 붙이고 나서 그 포장지 안에 남은 액 있죠. 그거를 손바닥에 덜어서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목도 똑같이 마스크팩을 해줘요. 그리고 베개를 엄청 낮은 베개를 뺍니다. 높은 베개 이렇게 베고 자면 주름이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술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네요. 신혜민님, 눈 밑 애교살 필러 맞으신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 애교살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화면에서. 어렸을 땐 진짜 더 빵빵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애교살은 필러 맞은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자연, 천연 애교살입니다. 맞았으면서 거짓말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어떤 시술 받는지 다 이야기했는데 애교 필러가 뭐라고 제가 안 밝히겠어요. 애교살 필러 맞지 않았습니다. 오가원님, 데일리 립 제품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색조 제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틴트 뭐예요? 아니면 립스틱 뭐에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보이죠? 손톱이랑 입술이 좀 붉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술은 색깔이 있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 립밤만 발라줘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는 프레쉬 제품 바르고요. 나가서도 프레쉬 제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비 브라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찍고 있어? 알겠어요. 네. 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네요. 비가 온다고 밖에. 어디까지 했지? 아, 립 제품까지 했구나. 그 다음에 엄가을님, 입술이 참 예쁘신데 제가 지금 목이 건조해서 입술이 참 예쁘신데 항상 웃고 있는 입술이신가요? 제가 약간 무표정을 해도 입꼬리가 막 이렇게 내려간 입꼬리는 아니에요. 살짝 올라가는 느낌의 입꼬리라서 많은 분들이 또 입꼬리 수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입꼬리 수술도 안 했습니다. 일단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표정을 계속 지어서 입꼬리를 당겨주는 근육을 계속 단련을 시켜주면 약간 조금씩 더 잘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 올려주는 근육이 잘 단련이 돼 있으면 무표정일 때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김민건님, 반영구 눈썹 시술 받으셨다는 댓글을 봤어요. 어디서 하셨는지 추천해주세요. 이거 역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따로 찍었습니다. 아우라임 찬스 30% 할인받을 수 있는 눈썹 문신 그리고 아이라인 문신 방법과 후기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영상 가서 보시면 됩니다. 민재건님, 몇 년 동안 쓰고 계신 인생템 3가지만 알려주세요. 인생템 사실 인생템이 자주 바뀌긴 하죠. 근데 요즘 제가 뽑을 수 있는 인생템, 그리고
제 돈 주고 재구매한 인생템을 꼽자면 먼저 첫 번째,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 거의 지성 피부이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상관 안 하고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무더울 여름에 꼭 챙기셔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비브라운 투명 립밤. 제가 여드름약을 먹으면서 입술이 되게 많이 건조해졌어요. 근데 입술이 뭔가 찢어질 것 같을 때 그거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말짱해집니다. 입술 자주 트시는 분들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 들어 저의 인생템에 합류한 로레알 파리 UV 퍼펙트 매트 앤 프레쉬 선크림인데, 이게 정말 뽀송한데 촉촉하고 땡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약간 모공도 잘 가려주면서 피지까지 잡아준 정말 만능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따로 안 발라도 되는 그런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김찬호님, S수진님, 말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천천히 전달력 있게 말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 찍어주세요. 일단 말하는 방법을 뭐랄까요? 쇼핑 호스트를 2년 정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간 것 같아요. 제가 쇼핑 호스트 준비를 그렇게 길게 한 편이 아니에요. 한 달 정도 학원을 다니고 급하게 들어왔던 터라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숙지를 하고 쇼핑 호스트를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쇼핑 호스트를 하면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말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하는 방법, 관중의 이목을 어떻게 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님, 전준수님, 쇼핑 호스트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물어보세요. 쇼핑 호스트 하면 돈 되게 많이 벌지 않냐? 왜 그 좋은 걸 그만뒀냐? 쇼핑 호스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음번 쇼핑 호스트 Q&A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후회할 것 같아서예요. 물론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을 계속 했었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자리를 잡았겠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그때 내가 크리에이터를 했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라는 후회를 죽기 전까지 평생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과감히 그만두고 크리에이터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찰나님, 노아키님, 이전 질문과 약간 비슷하네요. 기존에 하던 일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확신을 어떻게 얻으신 건가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걸 원하셨고, 제가 또 TV에 나오는 걸 좋아하셨고, 유튜브 할래요? 유튜브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더니 유튜브가 뭔지를 모르시고, 그래서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의 결정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선배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본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떤 선택,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좋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딱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은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쇼핑 호스트를 계속하는 거였고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그걸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과감히 쇼핑 호스트를 그만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남들의 눈을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 혹은 사회적 이점을 얻는 최선의 선택보다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그런 후회하지 않을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세요. 김성준님, 프리랜서란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준비해야 될 거는 돈이죠. 왜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프리랜서라는 게 일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준비만 하고 일이 아예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정심이 진짜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프리랜서가 막 됐을 때 일이 왜 안 들어오지? 어떡하지? 이렇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씨 괜히 그만뒀나? 이런 조바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조바심은 오히려 날 스스로 지치게 하지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기 마음을 먹으셨다 하신다면 최소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평정심, 조바심을 내지 않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이토마스님의 질문이에요. 독자 브랜드를 만들거나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 블로그를 할 때부터 최근 유튜브를 할 때까지 몇 번의 제안이 오기는 왔었어요. 근데 제가 덥석 저 할래요? 라고 안 했던 이유는 기초 제품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에 남자 색조 제품을 가장 처음으로 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 색조 제품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백희님, 앞으로 나아갈 콘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일반인 남자분들을 메이크오버 해드리는 그런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사연을 받아서 헤어, 패션,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해서 스타일을 바꿔드리는 그런 기획물, 시리즈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댓글을 보다 보니까 루키루키님이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메이크오버 콘텐츠 해주세요 라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추후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SUJ님,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전 자신감이 떨어지고 항상 부족해 보여요. 외모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몸도 되게 왜소한 편이에요. 사실 이런 콤플렉스라는 게 남과 비교를 해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야 라고 하면 저보다 큰 친구들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보다 작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제가 생각한 이런 문제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의 문제고 자신감의 문제거든요. 되게 두꺼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나는 두꺼운 입술이 너무 콤플렉스라서 입을 맨날 얇게 그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을 그래 난 입술 두꺼우니까 차라리 나의 풀립으로 입술 더 부각시켜서 메이크업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인 게 남들이 봤을 때 와 되게 자기를 좋아하고 되게 멋지구나, 저런 부분을 자기 단점이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멋진 장점으로 자기의 매력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구나,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줄 거예요. 훈이님, 꾸미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남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남자가 비비크림 바르는 거 욕하지 않을까? 뭐라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비비크림 발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 이거 선크림 바른 건데 색깔이 좀 있는 거야 라고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남들이 봤을 때 저게 창피한 행위가 아니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누군가 야 너 비비크림 발랐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남자도 요즘 파운데이션 바르는구나, 그냥 자기 관리하는 건가 보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창피해하고 막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놀리고 쟤는 저거 창피한 건데 자기도 창피한 거 아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고 꾸미는 거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쟤 정말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K10X01님, 시보리형 진리교님, 에이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보통 악플들 달리는 거 보면 무슨 남자가 메이크업이냐, 무슨 남자가 화장이냐, 꽃대라, 이런 악플들이 달리는데 남자답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남자다운 건 나는 스킨 로션도 잘 안 발라, 이런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시간 내서 짬 내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 몸을 만드는 남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리하는 거 좋지, 관리하는 남자 멋지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스킨케어 하는 거, 메이크업 하는 거 역시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어학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여러 피부과 시술들을 받는 거, 그건 역시 관리하는 남자들이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 하는 게 남자답지 못하다 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문 20답 Q&A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궁금한 거를 좀 풀어드렸는데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되게 많은 질문이 나왔던 쇼핑 호스트에 대한 질문, 쇼핑 호스트 연봉, 어떻게 쇼핑 호스트가 되나요? 정말 판만큼 돈을 떼어봤나요?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쇼핑 호스트 Q&A 편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